대구에 사는 20, 30대들이 빚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생활비 부담에 따른 대출을 받거나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대출을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구의 대표적인 뮤지컬 축제 딤프가 오는 21일 개막합니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작품이 참여하는 가운데 대구시립극단과 딤프가 처음으로 공동 제작한 창작 뮤지컬도 선보여 눈길을 끕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에 있는 20, 30대 청년들이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생활비 부담에 따른 대출을 받거나 이 빚을 상환하기 위해 다시 대출을 받는 악순환에 놓여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32살인 김정민 씨. 대학을 졸업한 이후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줄곧 일을 손에서 놓지 않았지만 현재 오히려 빚만 300만 원이 생겼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 월세와 식비 등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든 징역에까지 내몰렸고 결국 대출을 받았지만 이 대출을 상환하느라 다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많이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제 일을 일대로 했는데 이제 돈은 모이지 않고 빚이 늘어나니까 좀 아이러니하기도 하죠.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빚이 계속 늘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다른 이제 아르바이트 간단하게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생활비 정도는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벌려고 이제 다른 일도 알아보고 있어요. 대구 청년연대은행 디딤이 대구 지역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조사 대상자 중 35.9%는 빚을 가지고 있었고 평균 부채 금액은 5,187만 원이었습니다. 대구 청년들의 한 달 평균 수입은 217만 원, 최저임금보다 겨우 16만 원 많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식비와 주거비를 포함한 월 지출 비용은 94만 원으로 1년 전 같은 조사에 비해 5만 원 더 늘었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면서 부채 상환 비용도 7만 원 더 증가했습니다.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이지만 고정적으로 나가야 할 돈은 큰 폭으로 늘어난 겁니다. 치솟는 물가에 곧바로 쓸 수 있는 돈이 빠듯하자 신용카드 대출로 시작된 빚은 1금융권에 이어 2, 3금융권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크게 비싼 2, 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은 전체의 39.8%에 달했습니다. 1년 전 조사 때보다 15% 이상 높아진 수치입니다. 그전에는 청년에 관련된 정책들이 그래도 좀 많았었어요. 근데 뭐 최근에는 좀 이런 정책들이 자산형성 정책들이 다 없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제 대구시 자체에서 저는 좀 청년들의 이런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 좀 바로 보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좀 실태조사 같은 것도 좀 진행해서 뭐 자산형성 정책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 이런 것들을 좀 펼치면 좋겠고. 빚의 굴레에 허덕이고 있는 청년들. 청년층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청년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직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들여다보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연속기획 새시대 미래교육 시간입니다. 오늘은 글로컬 최첨단 미래산업학교로 도약하고 있는 영남공업고등학교로 가보겠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남공업고등학교는 전통적인 산업 구조를 뛰어넘어 최첨단 미래산업학교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 사회를 선도할 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합니다. 우리 영남공업고등학교는 제조업 중심의 전통적인 학과 구조를 개편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 팩토리 기반의 최첨단 산업학교로 거듭나기 위해 대대적인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구 섬유산업에 역군을 배출해냈던 영남공업고등학교 섬유공학과는 이제 인공지능기술과 디자인 교육을 접목한 스마트 패션 콘텐츠과로 거듭났습니다. 글로벌한 섬유 패션 업계가 요구하는 현장 실무와 전문 지식을 습득해 텍스타일 디자인 제작은 물론 스타일링에서 유통, 개인별 창업에 이르기까지 수준별 학습을 제공합니다. AI 기술을 이용해 고객의 취향, 체형, 스타일 선호도에 맞춘 맞춤형 의류를 제작할 수 있고요. 디자인의 초안, 작성부터 패턴 만들기, 원단 자르기까지 모든 생산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어 의류의 제작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되고 있는 산업 구조의 변화에 기존 전자기계과와 자동화기계과를 스마트 융합 제어과로 재편했습니다. 인공지능 등 핵심 기술을 보유한 인력을 양성하면서 로봇 분야 스마트 팩토리 중심 학과로 탈바꿈했습니다. The Smart Convergence Control Department is a department that trains technical talent needed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ased on education on robots, semiconductor equipment and maintenance, 3D printing and FMS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industrial demand due to the automation processes. And I will learn new technologies necessary for the future industrial society and become a global talent who can advance into the world at Yeongnam Technical High School. 수성구 유일의 특성화고인 영남공업고등학교는 수성알파시티, 수성구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글로벌 직업교육을 함께 추진합니다. 경북대학교와 영남이공대학교, 대구디지털진흥원과 대경 ICT 산업협회 등이 이 학교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수성구청에서는 저희 수성구의 영남구 특성화고등학교인 영남고등학교에 많은 지역 학생들이 정주해서 취업하고 그다음 디지털진흥원이나 지역에 있는 기업체에 남아서 정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영남공업고등학교는 AI, 블록체인, 빅데이터 산업을 견인할 소프트웨어과를 신설하고 반도체 전자과와 배터리 전기과로 재구조화를 시도하는 등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영남공업고등학교는 프로젝트 수업, 캡스톤 디자인, 기업과 연계한 인턴십과 같이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적극적으로 도입했고 1인 1 디지털 기기를 지급해 AI나 에듀테크 활용 수업을 운영하는 등 미래 역량을 갖춘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한여름 못지않은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른 폭염에 온열 질환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도 전에 전국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가 작년보다 30% 넘게 늘었습니다. 이정목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주의 낮 최고 기온이 36도까지 치솟는 등 대구 경북에 이틀째 폭염특보가 내려진 11일. 경북 고령에선 밭일을 하던 40대 여성이 열 탈진 증세로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여름 버금가는 폭염은 볕이 더 강한 오후엔 위력을 더 발휘합니다. 이처럼 때이른 폭염으로 지난달 20일부터 9일까지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신고된 온열질환자 수는 72명. 지난해 같은 기간 54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주로 공원이나 운동장, 논밭, 길가 등 야외에서 발생했고 65세 이상과 20대의 비중이 컸습니다. 오늘 여기 글 올라오니까 야 이거 진짜 완전 숨이 약간 턱턱 막히면서 온몸이 좀 떨리더라고요.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인명까지 좀 안 좋아지겠다는 생각이 좀 내리에 쏙 스치더라고요. 아 힘들더라고요. 온열 질환의 대표 증상으론 두통과 어지러움, 근육 경련, 의식 저하 등인데 이런 증세가 나타나면 즉시 시원한 장소로 옮겨 물과 얼음, 부치나 선풍기 등으로 체온을 낮춰야 합니다. 또 의식이 없는 경우 즉시 119로 신고하거나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음료수를 억지로 먹여선 안 됩니다. 어지럽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온몸에 힘이 없거나 의식이 처지는 경우에는 즉시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주위 분들이 시원한 곳으로 가셔서 열을 빠르게 식히는 게 중요한데요. 온 몸에 미지근한 물을 뿌려주면서 선풍기를 틀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화열을 통해서 신속하게 열을 식힐 수 있고요. 이미 10일부터 대구와 경북 일부에선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 12일엔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구미와 고령, 성주, 칠곡, 김천, 상주 등 경북 11개 지역으로 폭염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각 지자체도 쿨링포구와 클린로드 시스템 등을 통해 온열질환 발생 대비에 나서는 한편
기상청은 당분간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이 이어질 전망인 만큼 될 수 있으면 격렬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나섰습니다. HCN 뉴스 이정목입니다. 대구와 경북이 2026년 7월 통합지자체 출범을 목표로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대구 경북은 연방정부의 버금가는 자치권을 누리게 되는데요. 민선 7기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연구단장이었던 대구대학교 최철영 교수는 현재 추진 중인 행정통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봤습니다. 이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철영 교수는 이번에 추진 중인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이전과 비교해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과 중앙정부의 관심, 국가적인 아젠다화, 이 세 가지 흐름이 맞아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국가적인 아젠다가 되었고 공식화가 되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지역의 한계, 경제 성장의 정체, 그리고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이것들은 더 절실해졌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지역의 문제의식 분명히 확실해졌고요.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이 첫 사례인 만큼 관련 법규 개정과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요한 건 특별법에 어떤 특례를 담느냐는 것. 최 교수는 통합자치단체 지위에 관한 특례를 비롯해 통합단체장의 권한을 담은 행정특례와 재정 인센티브를 규정한 재정특례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여기다 향후 신설되는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은 통합광역자치단체에 우선 입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신설되는 중앙행정기관, 그리고 신설하는 공공기관은 광역지자체의 통합, 지역에 우선 입지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반드시 받아내야 된다. 그것들이 또 지역의 주민들을 이 통합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 통합 추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주민의견 수렴의 경우 우선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투표와 같은 직접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하면 두 가지 방법을 다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주민투표를 먼저 하고요. 주민투표를 통해서 주민의사를 확인한 뒤에 그것들을 반영한 시도의회의 의결이 있는 것이 굉장히 순조롭고 원활한 또 질서 있는 그런 행정통합의 절차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다음 지방선거 전까지 행정통합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계속 늦추다 보면 꼭 필요한 그 시기에 통합이 안 돼버리고 그 뒤엔 통합해도 결국은 적은 인구로 통합해서 그 효과가 굉장히 적어질 수 있는 거죠.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한 판단이 필요한 겁니다. HCN 뉴스 이동욱입니다. 요즘 장바구니 물가가 올라도 너무 많이 올라 지갑 열기가 겁난다는 분들 많습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소비자 물가 추이를 보면 서민들의 삶이 얼마나 팍팍한지 알 수 있는데요. 주로 어떤 품목의 물가가 많이 올랐는지 홍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최근 사과 가격 폭등이 화제였는데 대구에서 지난 5년간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건 배였습니다. 배 가격은 무려 71%나 치솟았습니다. 부추도 59%나 올랐습니다. 소금과 어묵값 상승도 눈에 띕니다. 농축수산물 전체로 보면 평균 19.8%나 인상됐습니다. 경북의 농축수산물 가격은 더 올랐습니다. 특히 생강과 오이값이 크게 올랐고 식용유값과 국수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매일같이 물가가 오르는 것 같다며 혀를 내두르면서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필요한 물건을 사겠다며 전통시장을 찾습니다. 사과배 같은 건 많이 비싸고 또 다른 과일도 작년에 비해서 좀 비싸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물가가 안 비쌀 수가 있습니까? 나는 저 구구동 현대아파트 있는데 장보러 이리 와요.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가계비용 부담도 커졌습니다. 휘발유하고 가스값은 좀 진짜 3분의 1로 낮춰줘야 돼. 경기가 서민들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 변수가 물가에 영향을 줬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입니다. 전쟁으로 인한 천연가스, 원유 및 곡물 등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국제 유가가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농산물 가격 상승 둔화를 감안할 때 앞으로 대구 경북 지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완만한 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계청의 발표를 보면 최근 5년간 소비자 물가 지수는 12.6% 올랐는데 대구는 12.9%, 경북은 12.7%로 전국 평균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시민들의 지갑이 점점 얇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아시아 최대 뮤지컬 축제인 딤프가 오는 21일 개막합니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작품들이 참여하는데 특히 대구 시립극단과 딤프가 처음으로 공동 제작한 창작 뮤지컬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랑우탄의 머리뼈를 인류 조상의 화석이라고 속인 희대의 학술 사기 사건, 필트다운인 사건을 소재로 한 뮤지컬 미싱 링크. 실제 영국에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현대인들의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을 첨가한 창작 뮤지컬입니다. 이 작품이 특히 주목받는 건 대구 시립극단과 딤프가 처음으로 공동 제작했기 때문. 시립극단 연극 배우들과 전문 뮤지컬 배우들, 이성준 음악감독, 이종석 연출, 신선호 안무가 등 국내 최고의 뮤지컬 제작진이 이 작품을 위해 의기투합했습니다. 시립극단이 가지고 있는 제작 노하우, 제작 인프라들을 하고 또 딤프가 가지고 있는 유통 노하우가 하나의 시너지 효과를 좀 발휘할 수 발휘해가지고 아마 조금 더 많은 시민들한테 어떤 양질의 작품을 좀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뮤지컬과 연극이 뿌리는 같으나 그러나 발전이나 방향이 좀 달라서 그 갭을 어떻게 메꿀 수 있을까가 사실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첫 연습부터 함께 작업을 해보니까 전혀 그런 갭을 느끼지 못하고 올해 딤프에서는 18일간 개막작 홀리데이, 공동 폐막작 싱잉 인 더 레인과 비천을 비롯해 역대 최다인 7개국 25개 작품이 90여 차례 막을 올립니다. 작년에 비해서 작품 수가 많아졌습니다. 참가국도 많아졌고 이 관객들이 좀 쉽게 보고 즐겁게 보기 위한 이런 프로그램으로 준비했습니다. 매일매일 열심히 노래 연습을 하고 또 연기 연습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찾아오셔서 공연에 같이 관람해 주셨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마다 대중 앞에 한 발 더 다가서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딤프. 올해는 특히 시립극단의 연극과 뮤지컬의 만남을 통해 뮤지컬 도시 대구의 명성과 위상을 더욱 확고히 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대구 남구에서 100명이 넘는 피해자를 양산해 80억 원이 넘는 보증금을 가로챈 6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검 형사 2부는 사기 혐의로 67살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남구 대명동 일대 다가구 주택 등 주택 12채를 임대해 총 10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8억 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범행으로 인해 전세 사기 피해자 중 한 명은 지난달 1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오는 18일 의료계의 집단 휴진이 예고된 가운데 대구의료원은 정상진료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의료원은 의료계의 집단 휴진 시 단계적으로 평일과 주말 진료 시간을 연장하는 등 정상진료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전공의 집단 사직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됐다며 대구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 현 상황에 동요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최소화에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구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 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발견됐습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동구에 있는 한 우사에서 일본 뇌염을 일으키는 작은 빨간집 모기가 올해 처음으로 확인됐다며 일본 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뇌염에 감염되면 대부분 발열과 같은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극히 일부에서 경련이나 발작을 일으키고 이 중 20-30%는 사망에 이릅니다.
중구청이 다음 달 26일까지 중구의 매력을 60초 영상으로 알리는 쇼츠 영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수상작은 오는 8월 발표할 예정이며 대상에서 우수상까지 총 5개 팀을 선정해 상금과 상장을 수여합니다. 대구시가 차량 81만 9천여 대를 대상으로 올 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발송했습니다. 부과된 자동차세는 지난해에 비해 28억 원 증가한 총 880억 원 규모로 승용차 등록 대수의 증가가 주된 요인입니다. 대구시 교육청과 달성군이 유보통합 시범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유치원의 유아교육과 어린이집의 보육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유보통합 모델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달서구가 SNS를 통해 선보인 광고 패러디 쇼폼 영상이 화제입니다. 달서구 공식 홍보견인 달멍구의 첫 공식 활동을 담은 이 영상은 업로드 첫날부터 조회수 10,000회를 돌파했습니다. 대구의 청년들뿐 아니라 우리나라 청년 대부분이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부터 생활비, 주거비 마련 등 빚은 점점 쌓여만 가는데요. 이러한 청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돼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